김범준 주님께서 우리 부천이 종합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보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처음 와서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의 김범준 주임을 좀 만나뵈라 하는 그런 추천의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 보존 관리에 대한 일이 있으시면 꼭 우리 김범준 주임을 소개를 해서 더 원활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맡은 주제는 유물이 아니라 종가를 중심으로 한 종부와 종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건너뛰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차인데요. 들어가는 말 경기도 부천의 현재와 미래, 왜 국가란 개념이 존재하였는가, 또 왜 종가란 개념이 생겼는가, 종가 문화의 부흥과 발전 대책 실현, 종선 종부의 기능과 역할, 종택 소장품 보존과 지원책, 문중 대종의 기능과 역할. 이 두 번째는 앞으로 다음에 발표하실 분들이 주로 잘 발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맺는 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그래서 노란 글씨로 된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현재와 미래라는 대주제 아래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 부천의 문중협의회가 지난 사업에 대한 경과를 토대로 더욱 발전적인 모색을 공동으로 인식한 사실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너뛰어서요. 국가에 목숨 바쳐 헌신한 훌륭한 선조의 후손으로서 인간적 도리를 갖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 왜 국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였는가? 이제는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말은 일반 상식화된 격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옛 이야기를 자주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에 집착하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앞만 보고 전력 투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치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따른 일들이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옛 이야기를 자주 반복하는 사람을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보수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앞만 보고 진력하는 사람은 진보파, 소위 현실주의자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건 이제 젊은 아이들 또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급진주의자, 이렇게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 세 분야에 있는 유형이 현재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면은 무난한데 서로 갈등이 생기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고전인 논어 하기편에 보면 옛 성에는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서면 살 길이 생긴다라고 하였고,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공손하는 것은 그 어짐의 근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고전 대학에도 본말 선우를 아는 것이 측근도야라 하였습니다. 선우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듯이
본말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과 말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에 의해 형성된 개념입니다. 옛 성현은 복본 제말로 인격 완성의 원론적 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인자, 평화로운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왼편의 획이 창을 뜻하고 오른쪽이 칼입니다. 빛을 별 파인불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 사람인자를 발명한 것은 괜히 심심해서 발명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창과 칼을 발명함으로 인해서 그 무서운 맹수들을 이기고 극복을 하고 사람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게 시족이 발전돼서 부족이 되면서 부족들이 싸움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창과 칼로 흉기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창과 칼을 지탱하면서 서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을 담고 발명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한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할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도 알고 보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지나치게 전문 교육에 편중했던 결과이며 전통 수신 교육을 소리하고 서양 기능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능력은 신장됐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인식이 부족하여 자기가 전공한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경향이 앞서게 되어 있어 각자 도생의 삶에 익숙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하는 일관성을 생활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성군과 정치 지도자나 훌륭한 스승과 부모는 평소에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몸소 실천을 해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서경과 동몽선습에 집안이 모여서 나라가 된다 하여 화가 위국이라 하였고 여기에 가요국중이라는 전통사상을 계승하여 폭넓게 인식하여 왔으므로 국가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만사성이라 해서 가정에서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여 지켜온 윤리가 도덕의 근간임을 인식한 결과로 봅니다. 수많은 국민의 가정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나라의 대표와 지도자를 선출하고 단합된 결집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책임과 사명이 원축되어 형성된 것이 오늘의 국가임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존립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국가 발전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역할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10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 앞에 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분명히 법치 이전에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기반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함께 발맞추어 약진할 수 있는 전통 문화의 주류인 문자, 국자의 본뜻을 알아보고 종가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 나라 국자인가? 국자는 큰 입구와 혹시 혹자의 합자입니다. 혹시 혹자는 창과 큰 입구, 한일의 합자로 창을 든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사방을 둘러싸고 경계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옛날부터 시족이 커지면 부족을 이루고 부족이 커지면 민족이 형성되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나라 국자는 영토를 정하고 사방을 둘러싸 혹시 침략을 당할까 경계하면서
백성과 가정의 안녕을 지킨다는 뜻을 담아 나라 국자가 발명된 것입니다. 자, 보다시피 나라 국자 크게 활자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경계하는 나라. 여기 어디 나라를 다른 나라를 침략하라는 그런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방을 방위하는 국토 방위의 의미의 나라 국자지 남의 나라를 약소국을 침략하라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과거에 일본이 우리를 침략을 했고 중국이 했고 몽골이 했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나라는 국토 방위를 잘 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종가라는 개념이 생겼는가? 고려 태조 왕건은 중앙의 귀족을 단합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각 지역의 호족과 유대관계를 맺어 민심을 안정시켰습니다. 고려 건국의 공신들에게 시호와 사패지를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육아의 가르침대로 살신성인한 분의 신의를 모시는 종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가풍을 진작하였습니다. 조선이 유교를 국교로 문물을 재정비하자 가문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자자손손 조상의 공덕과 위업을 길이 현창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집안의 대를 이어가며 나라의 든든한 대들보와 기동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국가로부터 명예로운 불천리의 지정을 받은 종가의 종선들과 종부는 오로지 오래된 시조의 제사와 선조의 제사를 받들면서 종인들의 모범이 되어 종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최근 96세로 영년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99년도 4월에 안동 하회마을을 국빈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전격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바로 그 하회마을 사람들이 영국 여왕을 환영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마침 그때가 73의 생일을 맞이하는 생일상을 차려드린 겁니다. 영국 여왕이 방문 이후 안동 하회마을은 세계인의 마을로 더욱 사랑받게 됐고 또 20년 후에 여왕의 아들 앤드루 왕자도 방문하여 한국의 뿌리 깊은 종가와 종가 문화의 우수성에 대하여 감탄을 연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왕의 높고 깊은 안목에 모두가 감동한 경상북도는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현대적 개성과 전승문제에 착안하여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도내 종가와 중택과 고택의 실태를 파악하여 경북 종가문화의 명품화 프로젝트를 주요 사업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방송에서 전국노래자랑 새 사회자의 여자 개그맨 출신 김신영 씨가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마당에도 이 김신영 씨가 나와서 대담을 하는 걸 저는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제의를 받고 한 말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김신영이가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신영은 적어도 가문과 민족의 뿌리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롱런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종가문화의 부흥과 발전 대책 실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의 독창적 기획으로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경기도 종가를 탐방하여 조사 기록한 144위 경기도 부천이 기초조사 보고서 발간을 토대로 경기도 종가문화의 육성 방안에 필요한 실론이 남아 밝혀서 잊혀가는 우리 선조의 나라 사랑과 결의정신의 온천이었던 종가와 종가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해보고 관계학자 및 전문가의 미래지향적 학술연구의 지원과 문교와 교육, 공무, 행정의 변화를 적극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작년에 우리 경기도 불천인문중협의회 이용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다수가 참석을 한 한국종가문화의 현황과 전망 경상북도 대회에 참석한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기조 강연을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격려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관계 기관자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걸 이걸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선 종부의 기능과 역할로 들어갑니다. 덕수이시 일곡이 선생의 이촌용 종선과 대화, 시간 관계상 그 내용 자료를 참고하시고 중요한 말씀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 등지를 다녀간 뒤 경북의 태계종선, 서해종선과 경기 율곡종선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종선 간의 화해와 교류에 대하여 가졌던 대화가 매우 기억에 남아있다고 이촌용 종선이 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종에서는 덕수이시 800년 발간을 토대로 전통을 잇고 소동중에서는 장학사업으로 종가를 빛내고 국가의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부 서경욱 여사는 관내신문에도 인터뷰가 소개될 정도로 불천이 제사를 청년들에 모셔왔고 파주 자운서원 향사와 매년 9월에 열리는 율곡문화제에도 참여하고 강릉 오죽헌 제안과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종부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우리 종선 이춘영 선생과 김희덕 부회장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해주시 추탄 오윤겸 선생의 오문안 종선. 오늘도 오셨죠? 추탄 종선은 기존 유물은 한국과중앙연구원 진주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탄 선생 제양에는 평균 60명이 참여하여 선생의 유언을 기린다고 하였고 시제 때는 120명이 참여합니다. 김희덕 부회장이 최근 이용규 경기도 불천이 문중협의회 회장과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공동대표로 하는 가칭 재단 한국종가회를 설립하여 불천이 종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움직임을 간단히 소개하자 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앞에 바로 종부의 모습이고 종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반남박씨 석의 박세땅 선생의 박용훈 종선과 김인순 종부를 찾아뵈었죠. 석의종택은 의정부시 관할지역 고택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이전에는 석의종택 한옥 체험과 석의고택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시의 후원에 힘입어 진행하여 많은 시민의 관심을 모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김인순 종부 여사는 불천의 종인들이 먼저 종가 문화에 관한 관심을 두고 단합하여 교류하는 모습이 있어야 일반 종가나 시민이 관심을 두고 참여함을 강조하면서 아직도 종가나 종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박영호 종선과 김인순 여사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진주광시 물량공 강희명 선장의 강홍수 종중회장과 통화.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셨죠. 내용이 많지만 간단히 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불천의 종과 관련 세미나에 반영하고 싶은 고견을 들었습니다. 각 종중회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문중의 제실이나 사당 등은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종교적 문화유산인데 일반 건물 토지 공지 시가에 의한 고액 세금 부과로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서 종가와 대종회를 유지하는 데 매우 힘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종중회장이죠. 그 다음에 동래정시 허백당 정남종 선생의 정성수 종선과 대화. 이날도 종선은 86세이나 노익장으로 문종 소개 책자와 한국과중앙연구원 발간 공문서 집성 97, 동래정시 동래부원군 정남종 종택편을 펼쳐 보였습니다. 언뜻 봐도 상당한 분량의 고서가 이미 한국과중앙연구원에 기증되어 잘 보관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종부세가 400만 원이 부담되긴 한다고 하자 김 부회장이 대종선으로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대법원, 종선 또는 종중회가 탕민하고 있는 세금 부과 문제가 크다고 언급하고 종교재산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반해 제실, 사당 등 종가 재산은 세금을 물리게 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대책을 세워 해결해 가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정성수 종손입니다. 그리고 남양홍씨 마지막으로 도열공 홍경류 선생의 홍성원 종손과 통합. 이분은 양주시장을, 구리시장을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중요한 그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줬는데 시간 관계상 책을 참고하시고, 자, 이상에서 각 종가의 핵심 인물이라 할 종손과 종부 그리고 종중활동의 중심 인사와 대화를 정리한 결과 국가에 바라는 종가의 보존 대책으로는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고 이와 함께 국가를 위한 종가 문화의 현창과 보급을 위한 자체 종종인 교육 문제 등 양면성에 대하여 고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왜 근본 종자인가? 흔히들 마루 종자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 종자는 지붕을 나타내는 진면 부수와 신을 뜻하는 보일시자의 합자입니다. 그래서 보일시는 두 이자와 작을 소자의 합자로 거듭 몸을 작게 웅크리고 절을 한 곳이 바로 신의 앞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근본 종자는 집안에 신의를 모신 으뜸가는 일을 뜻합니다. 다 같이 보시지만 근본종, 신을 모신 집입니다. 뒷면 안에 보일시, 신을 모신 집이기 때문에 종가로서의 그 뿌리 의식이 강하고 또 그것이 명맥을 이어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종묘가 있습니다. 그 종묘에는 역대 27대 왕의 위패를 모시고 그때 함께 활동했던 군신들, 충신들 위패도 같이 모여갖고 그런 훌륭한 정신을 갖고 있는데 현재 오늘날 대통령들이 종묘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현충원만 갔다가 횡하고 돌아오고 어떻게 종묘를 방문을 안 하니까 이게 앞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가의 신라가 유가의 시조인 공자, 가문입니다. 중국 북부에는 공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와 아들 공리와 또 사사 공국 이 3인의 묘소가 현재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공자 여기서는 이제 아들 공리묘만 있는데 공리묘 옆에 손자 자사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박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거 두 개만 냈습니다. 그래서 조선류에서도 종묘라 하여 역대 20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충신의 위패를 배양한 거대한 사당을 조성하여 왕비의 성대한 계승과 충신의 빛나는 결례어를 존중하고 기리는 근본 사당의 전용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택 소장품 보존과 지원책,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소중함과 귀중함을 인지하고 경기도 내 종택 소장품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비지정 종가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중점 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취지에 종종인 모두는 공감을 합니다. 경기도 내 종택 소장품 보존 처리 지원 사업과 발전 방안에 대한 세 가지 기본 대책을 제시하면, 첫째는 경기도 내 종택 소장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는 그동안 관계하여 온 종가의 종선과 종부에 대한 인격적 이해 문제도 따릅니다. 봉제사 접빙객이라는 가풍을 중시하여 시청 운동에 남다른 수양이 된 분들이므로 각별한 은행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체험은 전통문화의 짙은 향기와 각기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종택의 숨은 진실과 유품에 대하여 접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종택 소장품이 나오는 경우에 철저한 관리로 신뢰를 보장하는 조치를 수반해서 소장품의 도난이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심하고 보존 처리에 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다변화 시대에 종가의 소장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시로 연결관계를 맺어 관계기관에 의뢰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도 경기문화재단이 중간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문융, 대중회의 세 기능과 역할. 일반적으로 문융과 대중회는 종가와 종선 정부가 시족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같은 종족인들의 뜻을 모아 지원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입니다. 따라서 사회활동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덕이 있는 문중인사를 대표로 추대하여 종중의 어제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종가의 안녕과 전통문화 계승에 힘을 쓰도록 성심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맺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선현들이 전해준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지혜를 지녀라는 말씀을 되새기곤 합니다. 숲이 국가라면 나무는 종가에 비유할 만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국가인 나라와 가정은 둘이면서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성립한 개념임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종가도 나라에서 주관해온 역대의 왕과 신의를 모시는 사당인 종묘, 성현의 신의를 모신 문묘가 있고 사대부 집안마다 가묘를 두고 여러 자손이 모여 사는 집 가운데 종선 종부가 주관해서 형사를 맡아옴으로써 전통적으로 집안의 역사와 가풍을 계승하였고 훌륭한 종인들이 배출되어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서 맡은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이렇게 반석처럼 믿음직하고 든든한 너럭바의 기능을 발휘한 까닭에 필연적으로 종가의 개념이 성립한 것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가는 국가의 반석이자 국력이라는 주제와 명실공히 딱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